자, 보시면 AWS MCP를 사용해서 IAM 유저를 생성하는데 이름은 MCP 테스트, 그리고 EC2와 S3에 대한 풀 접근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생성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유저 정보가 다 생성이 되었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확인을 해봐야겠죠. 네, MCP 테스트라고 이렇게 새롭게 생성이 되었죠. 자, 퍼미션 보게 되면 아마존 EC2 풀 액세스랑 아마존 S3 풀 액세스 이렇게 두 개가 잘 부여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네, 안녕하세요. 현수입니다. 오늘 영상은 MCP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MCP가 어떤 거고 어떤 원리로 작동되고 그런 내용이 아니고 커서라는 IDE 툴에 MCP를 설치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MCP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고 넘어가면 AI들이 있잖아요. 여기 예를 들어서 GPT라고 해보겠습니다. 이거 외에도 제미나이나 클러드 같은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는데 이 GPT가 예를 들어서 외부 도구들, 노션 같은 것들, 혹은 Gmail이나 아니면 AWS 클라우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빅쿼리 같은 데이터 분석 도구가 될 수도 있죠. 이런 도구들에 접근을 하고자 해요. 그런 경우에 예전 같았으면 각각의 도구들에 대해서 특화된 어떤 코드가 필요했습니다. 노션이라면 노션 관련된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서 파이썬 코드로 실행을 해야 됐고요. 지메일이라면 지메일 관련된 라이브러리를 또 다운받아가지고 코드를 생성해내야 됐었죠. 그렇게 각 도구들마다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제각각이었어요. 하지만 MCP라는 것을 통해서 표준화가 된 다음부터는 GPT에 저희가 자연어로 명령만 내리게 되면 MCP 연결이 이 도구와 되어 있다면 AI가 그 맥락을 파악해서 알아서 작업을 해주는 거죠. 저희 대신에. 그러니까 MCP를 통해서 저희는 자연어로 명령을 내리고 이러한 도구들을 다룰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는 어떤 MCP를 연결해서 사용을 해볼 거냐면 AWS 클라우드 관련된 MCP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결을 한 다음에 자연어로 명령을 내려가지고 IAM 계정 생성하고요. 그 다음에 EC2 서버 생성하는 내용을 원래라면 UI에 들어가가지고 클릭으로 하거나 파이썬으로 하게 되면 보토3라고 하는 전용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해가지고 코드를 쭉 작성해서 이 과정을 수행해야 했을 텐데 저희는 이번에 MCP 연결을 할 거기 때문에 자연어로 명령만 하면은 그 관련 내용에 대해서 작업이 AWS 상에 바로 수행될 수 있도록 커서에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구글에 AWS MCP라고 쳐볼게요. 그럼 맨 첫 번째로 웹사이트가 하나 뜨죠. 이 웹사이트를 클릭해서 보시면 이렇게 영어 공식 문서들이 쭉 나와 있는데 밑으로 쭉 내려가면 각 솔루션별로 MCP 서버들을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각 서비스별로 연결을 할 게 아니고 이걸로 할 거예요. AWS API MCP 이걸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르게 되면은 관련된 공식 문서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인스톨레이션 메소드라고 해서 커서와 VS 코드를 지원을 하고 있죠. 그리고 꼭 이 두 가지뿐만 아니고 클라우드 코드나 제미나이 CLI에도 아마 비슷한 형식으로 제이슨으로 추가를 하면 MCP 서버를 사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 저희는 커서에서 할 거기 때문에 여기 바로 나와 있는 대로 커서를 누를 건데 제가 왜 요거를 선택을 했냐면 각 서비스들의 1대1로 대응되는 거는 자연어로 질문을 했을 때 이 서비스 관련된 내용만 수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위에 있는 AWS API MCP 서버는 AWS CLI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서비스들에 대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이번에 IAM과 EC2 두 개를 생성하는 실습을 해볼 거기 때문에 AWS API MCP 서버로 선택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Add to 커서 눌러주시면 커서로 자동으로 연결이 될 거예요. 이거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서 열기 주시고요. 자, 그러면 커서가 바로 열려서 이렇게 AWS API MCP를 설치할 수 있는 창이 뜨는데요. 여기에 리전을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칸이 있어요. US 이스트가 아니고 서울 리전이니까 AP North East 3로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인스톨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스톨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뭔가 로딩이 된다고 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MCP 서버 설정하는 곳이 나오거든요. 일단 에러가 났습니다. 맨 처음에 설치할 때는 환경 설정이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에러가 납니다. 일단 플러스 기호 눌러가지고 MCP 설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제이슨이 추가가 되었죠. 그리고 env 아래에다가 AWS 리전 해서 리전도 잘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만 되면 어떤 유저의 AWS 계정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걸 줄 거냐면 AWS의 IAM의 크레덴셜 키를 여기다가 부여를 해줄 거예요. 자, 공식 문서로 다시 한번 가보면 이 형태는 여기 공식 문서에 나온 대로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커서에도. 그런데 밑으로 쭉 한번 내려보면 여기에 environment variable이라고 해서 여기 env 칸에 쓸 수 있는 항목들을 나열해주고 있어요. 그 항목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AWS 리전은 이미 써져 있고요. 밑에 쭉 내려가게 되면 여기 AWS Access ID랑 Secret Access Key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이 두 개를 추가적으로 더 설정을 해주어야 커서에서 AWS MCP를 사용할 때 어떤 계정의 AWS 리소스를 건드려야 되는지를 여기서 식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키는 AWS UI에 IAM 서비스로 가서 IAM 유저를 생성을 해야 돼요. 그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AWS 계정에 로그인을 했고요. 유저 눌러가지고 유저를 하나 생성을 할게요. create 유저에서 MCP 유저라고 해가지고 넥스트를 누르고요. 그 다음에 퍼미션을 줘야 되겠죠. 이 유저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제 AWS 리소스들을 조작하게 될 건데 그때 어떤 권한을 주는지에 따라서 조작 범위가 달라지겠죠. 그러면 policy directly 해가지고 어떤 권한만 줄 거냐면 IAM full access 권한 하나를 주고요. 그 다음에 EC2 full access 권한 이렇게 두 개의 권한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두 개가 나오죠. 그렇게 바로 다이렉트하게 연결을 한 다음에 create user를 눌러볼게요. 자, 그럼 MCP 유저라고 나오고요. 권한 역시도 아마존 EC2 full access랑 IAM full access 이렇게 두 가지가 잘 부여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요 계정을 기반으로 해서 크레덴셜을 발급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security credentials 가가지고 access key 있죠. 요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create access key 한 다음에 CLI, use case CLI 선택해 주시고요. 다음 밑에 체크 누른 다음에 next 눌러주면 되겠네요. 다음 태그는 따로 설정하지 않고 바로 create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성된 액세스 키는 이 화면에서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다운로드를 하시던가 아니면 이 화면을 나가지 말고 바로 이 액세스 키랑 시크릿 키를 복사를 하시던가 그렇게 두 가지를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일단 임시로 쓸 거기 때문에 복사만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를 제가 따로 메모장에 복사를 해 놓았고요. 던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AWS 계정 리소스를 조작할 이 MCP 유저라는 IAM 유저가 만들어졌어요. 여기서 발급된 액세스 키를 저희가 커서 설정에 있는 AWS MCP의 env 환경 설정 파일에 주도록 할 거예요. 그럼 여기 밑에다가 추가적으로 입력을 해야죠.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두 개 키를 입력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입력을 후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아까 기본적으로 있던 AWS 리전 외에 저희가 방금 AWS 콘솔에 들어가서 IAM 유저로 발급받은 AWS Access Key ID랑 Secret Access Key ID 이 두 개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다시 공식 문서를 가게 되면 리눅스, 맥OS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고요. 또 윈도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명령어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윈도우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윈도우 버전 선택을 해서 커맨드부터 아규먼트까지를 다시 이걸로 붙여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사를 해서 커맨드를 이걸로 대체해서 붙여 넣어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여기 공식 문서에 있는 for window user라고 되어 있는 이 JSON 문서에다가 env만 두 개 더 추가를 했습니다. 동일하게 붙여 넣은 다음에 env 쪽만 추가를 한 거예요. 이 부분만 추가를 했죠. 그 다음에 저장을 하고요. 커서 세팅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조금 기다리면 설정이 완료가 되어 가지고 초록불이 뜬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사용할 수 있는 커맨드들을 보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이 메인일 것 같아요.
제가 AI한테 자연어로 질문을 하면 연결된 MCP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있는 이 call AWS 메소드를 호출을 해가지고 질문한 맥락에 맞게 AWS CLI를 만들어서 AWS 리소스들을 조작해 주는 것이죠. 자, 그럼 연결이 완료가 되었으니까 바로 창 열어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맨 처음에는 IAM 유저를 생성을 할 건데 특정 권한을 가진 IAM 유저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제가 준비한 프롬프트 바로 붙여 넣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AWS MCP를 사용해서 IAM 유저를 생성하는데 이름은 MCP 테스트, 그리고 EC2와 S3에 대한 풀 접근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생성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지금 MCP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바로 요청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조금 기다리면 IAM 유저 관련된 정책을 연결하고 있죠. 여기 call AWS라는 메소드를 내부적으로 호출을 해가지고 리소스들을 조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유저 정보가 다 생성이 되었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확인을 해봐야겠죠. 여기에 방금 저희가 만든 게 MCP 유저고요. 그 다음에 새롭게 생성된 게 MCP 테스트라고 이렇게 새롭게 생성이 되었죠. 권한도 잘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퍼미션 보게 되면 아마존 EC2 풀 액세스랑 아마존 S3 풀 액세스 이렇게 두 개가 잘 부여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지우고 싶으면 또 똑같이 이렇게 명령을 하면 되죠. AWS MCP 사용해서 이에 생성한 계정 삭제해줘 라고 하게 되면 삭제도 아마 잘 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삭제가 되었다고 나오고요. 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면 새로 고침 눌러볼게요. 네, MCP 테스트가 삭제가 되었죠. 자, 그 다음은 EC2 인스턴스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C2 인스턴스 관련해서 건드려야 될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뭔가 EC2를 활용해서 작업을 하고자 할 때 이렇게 프롬프트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돌릴 건데 서버에서 하루 최대 3기가 정도 처리를 하고 메시 정각에 작업이 수행됩니다. CPU 부하는 크지 않지만 안정성이 필요하고 GPU는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 이런 작업에 대해서 EC2 스펙을 정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프롬프트를 바탕으로 해서 GPT나 그런 LLM들에게 물어봐가지고 스펙을 정할 수도 있겠지만 MCP 연결이 되어 있으면 이 스펙을 정하는 작업부터 서버를 생성하는 것까지 자동으로 다 해주기 때문에 훨씬 더 편리하겠죠. 이렇게 대략적으로 서버 스펙 없이 바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AWS MCP를 사용해서 EC2 서버를 생성해 주세요. 프롬프트를 넣은 다음에 생성이 잘 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기다리니까 인스턴스 생성 완료가 되었다고 알림이 떴습니다. 자, 정보를 한번 볼게요. 이름은 데이터 파이프라인 서버라고 해주었고요. 인스턴스 타입은 T3 마이크로로 선택을 해주었네요. 이미지는 아마존 리눅스 2로 했고요. 스토리지를 30GB, 그 다음에 뭐 네트워크 정보나 이런 것들 다 해주었고요. 보안 그룹도 생성해서 SSH 접근할 수 있게 22번 포트도 뚫어 주었다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확인을 해봐야겠죠. EC2 탭으로 가가지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런이 되어 있고 T3 마이크로입니다. 자, 인스턴스 상세 스펙을 한번 보게 되면 시큐리티에서 보안 그룹 22번 포트 뚫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외의 포트들은 다 막혀 있기 때문에 SSH로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나머지 포트들은 이후 사용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뚫어줘야겠죠. 자, 이렇게 EC2 안에서 할 작업에 대해서 좀 대략적으로 던져봤는데 스펙까지 잘 결정해가지고 EC2를 생성해 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파이프라인 작업에 사용할 수 있고 메시 정각이라면 크론이나 이벤트 브리치를 설정해 달라고 하네요. 이러한 작업들도 이 MCP가 AWS CLI를 내부적으로 생성을 해가지고 리소스들을 조작하기 때문에 AWS CLI로 조작이 가능한 리소스, 즉 거의 대부분의 리소스들이겠죠. 그런 것들을 자연어로 다룰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위에서 생성한 EC2를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WS MCP를 사용하여 생성한 리소스를 삭제해줘. 이렇게 하게 되면 기억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생성한 EC2나 아니면 VPC의 보안 그룹 같은 것들 다 삭제를 쭉 시킬 겁니다. 자, 보게 되면 생성한 리소스가 삭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 보안 그룹을 삭제를 하고, 이게 인스턴스가 종료가 되어야지 보안 그룹이 삭제가 되기 때문에 인스턴스 종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재시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연어로 프롬프트를 AI에 넘겨주면 그 AI가 연결된 외부 도구들을 다루도록 할 수 있는 MCP라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고요. 그 중에서도 AWS 리소스를 다룰 수 있는 AWS MCP에 대해서 어떻게 생성을 할 수 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IAM 유저만 만들어가지고 거기 크레덴셜을 AWS MCP의 JSON 파일에 추가를 해주는 정도의 작업만 하면 여러분들도 사용하시는 IDE에서 어렵지 않게 AWS MCP를 연결하고 자연어로 AWS 리소스들을 다룰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도 유용한 지식들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